휘발유 시즌2 99도의 테이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와 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민주주의 하편을 보내드리면서 아랍의 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그래서 진기행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사마에게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해요. 본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트레일러를 보면서 첫 인상을 얘기를 나눠보고 본편을 감상한 뒤에 저희가 또 감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러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아, 이 아이가 사마군요. هذا الشيء اللي بيخلي معنا موجودة. عم حاول اضل مصور بلكي اقدر اوصل كل شيء. حمزة كان 1 و2 و30 طبيب هي اللي ضلوا بحلب الشغل. حمزة انا حاولت. سما بدي احلى شيء صار بحياتي. بس شو الحياة اللي انا جبتك عليها؟ حتسامحيني؟ بس لا تخطبني بابني وبحبسي. سما عملت هالفيلم مشانك. ليش انا وابوك اخذنا هي الخيانات؟ شو اللي كنا عم نقتل مشانه؟ 저도 사실 트레일러를 못 보고 영화 본편을 봤는데 트레일러 보니까 다시 영화 봤던 기억이 나면서 울컥하네요. 어떠세요? 아, 지금 약간 벌써 왔는데?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휴지를 준비했습니다. 휴지가 있어야 돼요. 저희 동기 한 200명 넘게 같이 모여서 봤거든요? 되게 제일 큰 강의실에서. 네. 근데 다 울었어요, 진짜. 그래서 휴지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말을 읽기가 참 힘드네요. 트레일러만 봤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현실이니까 또. 벌써 중요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영화?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아랍의 봄이랑 시리아 상황을 보면서 그 참상에 대해서는 뉴스로 많이 접하긴 했어요. 뭐 뉴스 기사라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자료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사실 실상이잖아요. 기록한 그대로고 내 옆에서 바로 폭탄이 터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 본편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이게 감정이 갑자기 확 폭받쳐가지고 트레일러를 보는데도 강렬하네요. 그래도 봐야겠죠? 봐야죠. 네. 아, 전 이게 지금 약간 현실이라는 게 잘 안 믿겨요. 네. 그래서 좀 아직 덜 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트레일러 상으로도 보면 뭔가 직접 촬영하고 뭐 실상을 담은 막 르포 형태의 캠코더로 찍은 그런 화면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엔딩 씬이 트레일러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를 안고 와드 감독님께서 걸어갈 때 위에서 드론샷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샷들은 뭔가 이 영화인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샷이고 그래서 이제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와드 감독님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수라장인 상황에서도 아 저런 샷을 찍기 위해서 좀 고민도 하셨구나 감독으로서 그런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감독이자 배우이자 그리고 저는 이게 특별히 또 되게 인상 깊게 왔던 거는 우리가 되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보게 되는데 본인이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서의 모습도 보여지고 그 어머니의 시각으로 자기가 출연하고 찍고 담아낸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같은 가족을 가진 인간? 그런 공통점에서 울림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백문이 불여의 의견이죠. 네, 한번 보고 저희가 감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폭격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야? 리얼인 거잖아.
좀 줄일까? 병원인데 저렇게 전기 내려가 버리면 이 사람이 수동으로 짜야지. 환기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비상전력은 조금 있나 보다. 병원이 제일 안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으로 합격하고. 나이, 성별 따위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냥 민간인을 공격하는 거니까. 민간인 다 없애고 독자하면 뭔 의미가 있지? 저 난리통에서. 전쟁 중에도 사랑은 한다더니. 동생은 아무 잘못 없다는 말이 너무 슬프다. 한 대여섯 살밖에 안 되겠는데. 다시 봐도 너무 슬프다. 오. 와우. 맙소사. 기적이다, 기적. 폭탄 떨어져? 너무 불안해. 조용한 장면 나올 때마다. 와. 병원에 폭탄을 터뜨리냐.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표적으로 보이나 봐. 구급차를 쏘는 경우가 어딨어. 에드워드 와츠는 누구야? 영국 사람이요. 영국으로 망명했거든요, 저 부부가. 그래서 이제 영국에 와서 같이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저 애기 너무 귀엽다, 이 와중에, 진짜. 계속 가슴 딱딱 막히는데 그래도 애기 얼굴 보면 약간 숨통 트이는? 네. 관람을 마쳤습니다, 방금. 아까 휴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되게 슬퍼요. 슬픈데, 이 슬픈 감정보다는 이 분노의 감정이 더 커서 너무 화가 나요. 나 무엇보다 여기가 그냥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나오려다가도 이게 뭐가 가로막히는 느낌? 자꾸 목이 탁 메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슬픔을 자꾸 누르게 돼요. 사실 정부군이 반군을 탄압하는 과정이 쭉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부군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면 뭐 사격이나 이런 거 할 때 표적을 놓고 쏘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실려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애들이 또 많은지.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그 분노한 마음이 많이 든다는 것에 되게 공감하는데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장면에서는 진짜 너무 울컥하고 진짜 애들이 무슨 죄냐 그 대사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진짜 애들이 무슨 죄냐 싶고 최근에는 미얀마도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현실도 이런 아비규환일 텐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자꾸 곱씹어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가서 뭐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을 갖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난민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리아 난민들을 받는다고 했을 때 다
IS와 더불어서 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막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한 가족을 이루고 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 나라를, 자기가 사랑하는 도시를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이걸 봐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여력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좀 난민을 좀 더 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전 들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이제 남편이 의사로 나오잖아요. 이제 저도 직업이 이제 의사다 보니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에 놓인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해봤었거든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일 동안에 환자를 6,000명을 보고 생지옥이나 다름없이 막 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환자들을 맞닥뜨릴 때 진짜 되게 좌절감이 크지 않을까. 그런데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 중심에서 그 부부가 되게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점들이 저는 되게 많이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한편으로 저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아기를 갖는다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총을 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M16 소총 한 발만 딱 쏴도 땅이 울리는 정도의 진동이 확 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서도 폭탄 떨어졌어. 그 소리로 무슨 폭탄인지 구분을 하잖아요. 나도 그거 너무 마음 아팠어요. 참 애들이 그런 공포에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현실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는 내내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맞아, 진짜 비현실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가 있지? 정말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뭐 시리아 난민 뭐 말로만 들었지. 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더라. 뭐 기사로만 봤지.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식이 될까 싶은 거죠. 저는 이만큼의 희망이라도 좀 보였던 게 이 사화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 두 부부가 훨씬 더 힘내서 긍정적으로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이 좀 들었어요. 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근데 피가 너무 많이 흐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진짜 국제사회의 도움이 진짜 절실한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막 제재가 이루어지거나 막 개입이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이신 함자분이 저희 학교에 오셨었는데 제가 다녔던 그 영국의 그 학교에 그 다음 학년도로 지원할 예정이시더라고요. 보고 나서 질문을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어떤 점이 힘들었냐, 유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유엔이랑 중간에 마지막에 이제 도망가기 전에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 전에도 뭐 연락은 계속 이렇게 있었대요. 뭐 이렇게 병원에 물품도 떨어지고 있고 점점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유엔 쪽에서 계속 병원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대요. 보호해줄 수 있으려면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물품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분들은 현장에서 겪은 게 병원도 폭격을 하는데 병원의 위치를 노출하면 분명히 바로 폭격을 당할 텐데 계속 유엔은 병원 위치를 알려줘야 우리가 너네를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실 상황과 탁상 공론을 하는 그 사람들 간의 괴리가 너무 느껴졌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글로 된 기사를 접하거나 뉴스에 짤막하게 나오는 단신이나 뉴스 영상으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현장이 있었다라는 거. 정말 이게 보기 전까지는 저는 이렇게까지 느껴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관심을 가질 일이고 계속 반복하지만 미얀마의 현실도 그렇고 많은 걸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었으니까 이 작품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그 민주주의의 봄날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